KBS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우리나라가요, 내년부터는 아시아 최초로 다인종, 다문화 국가가 된다고 합니다. 수치로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다문화 혼인이 역대 최대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결혼을 한 100쌍 중에서 9쌍이 다문화 부부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유형별로 보면은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 혼인이 67%, 그리고 한국인 아내와 외국인 남편의 혼인은 20%였습니다. 귀화자와의 혼인은 12%로 나타났고요. 외국인 아내의 국적은 베트남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이 중국, 태국 순이었습니다. 외국인 남편의 국적은 미국이 가장 많았고요. 중국과 베트남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다문화, 이제는 뭐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것 같아요. 아름다운 대한민국에서 다문화 가정의 꿈이 활짝 피어나길 바랍니다. 인순이의 노래 첫 곡입니다. 거위의 꿈.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합니다. 행복우체통 화요일의 편지 손님,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하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가 이제 내년에 아시아 최초로 다인종, 다문화 국가가 된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다문화라는 이 단어가 용어가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다인종 국가로는 처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다문화 가족 중에 한 그렇죠. 일원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다문화라는 이 용어를 그 근래에 와서는 처음에는 계속 취약계층 도와줘야 된다 이랬다가 이제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인식 개선도 많이 되면서 네. 다인종 국가라는 이 용어 어떤 분들한테는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문화 이 가족분들은 왠지 일원으로 된 것 같은 느낌 들어서 네.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생각하면 글로벌 시대에 당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국은 단일 민족에서 다양한 국가 네네. 이주 여성들이 시집을 와서 이 아이들도 어떻게 보면 또 이번의 일은 한국 민족이 아니라 다른 나라 민족과 같이 섞여졌잖아요. 네. 정세 정에도 너무 도움되고 또 글로벌 시대에 모든 유럽 국가나 이제 발달한 나라를 보면 한 민족이 사실 이렇게 다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발전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특히 또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당연한 결과 아닌가요? 또 이제 함께 살아야죠. 어떻게 보면 인구가 계속 이렇게 절감하고 있는 와중에 다문화라는 이런 그 다양한 국가에서 오신 분들 덕분에 네. 또 그분들은 아직까지는 출산율이나 아니면 학교에 이제 학생들 비중을 봐도 네. 다문화 학생들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거든요. 예. 그걸로 봤을 때는 출산율이 굉장히 걱정되는 와중에 또 한 게 좋은 그 발전 방향이 네.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희망이 많이 보입니다. 그렇죠. 뭐 역대 최대폭으로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나 늘어난 걸까요? 지금 다문화 인구 통계를 보게 되면 그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다문화 혼인 건수가 17,248건으로 전년 대비 25% 이상이 증가됐답니다. 그러니까 네. 한 3,500건 이상 증가됐고요. 그 같은 기간대 한국인 사실 기간 그 혼인은 2.4%로 감소된 것으로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거의 네. 한 감소와 증가를 비교했을 때 거의 27%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문화 혼인 부부 중에서 뭐 한쪽이 외국인이나 아니면 뭐 귀화자, 예를 들어서 이분이 원래 다문화인데 한국에 귀화를 하고 네. 또 외국인과 결혼하는 이런 상황들도 사실 포함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점점 많은 다문화인들이 한국에 이제 들어와서 정착해서 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한국인 남편하고 외국인 아내 혼인이 67%, 또 한국인 아내 외국인 남편 20% 했는데 어느 나라 혼인이 제일 많던가요? 제가 옛날에 다문화 이주 여성 특강
이 공무원 대비를 했을 때는 네. 항상 중국 이주 여성들이 네. 비중을 제일 많이 차지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 외국인, 아내가 외국인이고 남편이 한국인 경우에 이주 여성 중에서 국적이 베트남이 23%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국이 17.8%, 그 다음 태국이 11.1%로 뒤를 이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이주 여성분들이 네. 어떻게 보면 퍼센트로 봤을 때도 훨씬 더 거의 6% 정도가 그러네요. 중국 2위보다 중국보다 훨씬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또 젊잖아요. 중국의 그렇죠. 이주 여성들도 젊지만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 동남아 쪽에서 베트남이 제일 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도 엄마로서도 30대 초반들이 많습니다. 네. 오히려 중국인 이주 여성들은 지금은 한 40대? 그래서 아직도 보게 되면 그 출산율을 봐도 네, 중국 분들은 네. 보통 뭐 1명, 뭐 2명? 근데 베트남 분들은 기본적으로 2명, 3명, 뭐 더 많이 낳는 분들도 있고 네. 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큰 공을 세우고 있다고 봅니다. 예, 중국 동포들도 다문화 혼인하시는 분들 꽤 있으시던데요. 중국과 한중 수교가 92년도에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초창기 때는 뭐 이제 가족, 친척 관계로 이제 한국에 태어나서 뭐 중국으로 이주 가는 이런 나이 있으신 분들 이렇게 이주 오다가 한때는 90년대 후반부터는 거의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중국 여성과 한국 남자들 결혼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렇게 이루어졌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전조 동포뿐만 아니라 중국인의 한족, 좀 더 나아가니까 베트남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시집을 오고 이렇게 됐죠. 지금도 보게 되면 한국의 초혼 연령이 거의 29.9세니까 30세라고 봤을 때 네. 다문화 이주 여성이 상당히 젊거든요. 다문화 혼인은 한국인 아내가 30대 초반이 24.6%를 차지합니다. 예. 그리고 20대 후반도 24%, 30대 후반도 17%, 합치면 거의 어떻게 보면 60% 이상, 거의 70% 좌우되는 분들이 30대, 30대라고 봤을 때 상당히 연령대가 젊어졌다고 보고 출산도 사실 젊었을 그렇죠. 때 해야 훨씬 더 도움이 되잖아요. 네. 네. 잘 키울 수도 있고. 네. 예. 다문화 다인종 국가다라고 하니까 이제 길에서 뭐 쉽게들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어도 잘 통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 쉽게 보고 이전에는 봤을 때 반갑기도 하지만 적었기 때문에 네. 저분이 외국분이네 이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특별하게 네네, 저분이 뭐 외국인에서 네. 외국에 시집왔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또 보게 되면 사실 요즘은 결혼도 결혼이지만 이혼도 사실 많잖아요. 근데 네. 이혼 건수를 봤을 때도 다문화가 훨씬 없는 건 아니고 있는데 훨씬 더 적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문화 이주 여성들 한국에 와서 잘 살고 있고 잘 정착되고 네.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혹시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사연도 좀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서로 다문화 다인종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행복우체통 열어봅니다. 첫 번째 사연이 중국 길림성 연길시 성송권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고향의 샘물터라는 글인데요. 전춘호 교수님이 먼저 소개합니다. 내가 살던 고향에는 사시장철 쉼없이 솟구치는 샘물이 있었다. 고향 사람들은 추운 겨울에도 뽀얀 흰 물안개를 뭉게뭉게 피어 올리고 숨이 헉헉 막히면서 지글지글 열을 올리는 삼복철에도 이가 시리도록 차가운 이 샘물을 탐사대 샘물이라 정답게 불렀다. 나의 고향은 두만강 700리 굽이굽이 여울려져 흐르는 중하류에 위치한 량수 천자 향소제시에서도 북으로 20여리 더 올라가 있는 동전이란 동네였다. 남향장에서 150여 호의 하얀빛 초가 삼간이 질서정연하게 줄지어 들어앉았는데 뒷산 언덕에는 10여 헥타르의 사과배 나무를 위주로 복숭아, 살구, 오약, 과수원이 병풍처럼 뒷산을 둘러싼다. 북산의 깊은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맑은 겨울물이 마을을 감돌며 서쪽으로 흐르다가 다시 남으로 꺾고 두만강에 흘러간다. 그러던 지난 세기 60년대 초 한패의 지질 탐사대가 우리 동네에 시추기를 세우고 이른 봄부터 쉼없이 밤낮으로 우릉우릉 돌리면 야단내더니 늦겨울 어느 날
갑자기 기계를 멈추고 철거해 갔다. 그런데 동틀 너머리에 박아놓은 쇠관에서 막디 맑은 샘물이 우우 하고 나왔다. 동네 아르들은 너무 감사하여 이 샘물을 탐사대 샘물이라 정답게 불렀다. 그때로부터 온 동네의 빨래터가 되었는데 여름에는 이가 시리도록 찬물이 쏟아지고 겨울이면 흰 물안개를 피워 오르듯 따뜻한 물을 쏟아내 동전 한입 팔찌에 안고 온 동네가 마음껏 향수할 수 있었다. 특이하게도 물에서 조금은 향긋한 석유 냄새가 살짝 났는데 찐때가 진 더러운 옷가지나 물건들을 씻으면서 때가 언제 있었냐 싶이 말끔히 빠졌고 일밭에서 돌아와 땀과 먼지가 앉아 찐득찐득한 머리도 감으면 금방 윤기가 저르르하게 돌았다. 세수 비누도 빨래 비누 더욱이 샴푸 같은 건 엄두도 못 내던 빈궁한 그 시절에는 그야말로 보배 중의 보배요. 고향 사람들에게 효자나 다름이 없었다. 이른 봄 겨우내 꽁꽁 얼었던 땅이 해토가 되면 동네 어머니들이 달래나 뽕그대 민들레 같은 산나물을 캐서는 샘에 말끔히 씻고 다듬어 된장찌개나 무쳐도 먹고 찜통같이 무더운 삼복철에는 일밭에서 돌아온 중장년들이 우통을 벗어던지고 찬물로 몸을 쓱쓱 씻으면 정말 날 것 같은 기분이다. 이렇게 인기가 많다 보니 샘터는 자연스럽게 온 동네 뉴스를 전파하는 핫한 장소였다. 빨래터에는 아름다운 이야기도 넘쳐서 누가 빨래를 하고 널어 놓은 옷감을 깜빡하고 가도 누가 가져가는 일 없었고 그때 귀했던 손목시계도 머리를 감고 그대로 놓고 가도 임자를 찾아주었고 해점은 빨래를 하면 같이 해주고서야 빨래터를 떠났다. 세월이 흘러 내가 고향을 떠난 지도 어항간 40년 지났지만 고향이 탐사대 샘물이 아직도 눈앞에 선하다. 우리 동네의 샘물을 선사한 탐사대 아저씨들께 감사하고 사시장철 맑은 물을 쏟아내며 우리에게 행복과 혜택을 준 대자연에 감사한다. 네, 성송권 씨의 고향 이야기였습니다. 아, 여기가 동전이란 동네네요. 네. 예. 저도 이 곳을 가보진 않았는데 네. 그냥 그림 한 폭이 그려지죠. 예, 그려집니다. 예.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외할머니 집에 가거나 그 시골로 내려가면 네. 그 여성분들이 아줌마분들 이렇게 빨래터에 앉아서 사실 빨래를 하는 것보다 수다를 뜨고 뭐 굉장히 크게 웃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 그게 딱 그림 한 포기처럼. 그리고 분명히 어떤 분들 다 했는데도 거길 떠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곳이 약간 그 동네의 어떤 소식통 같은 예. 곳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렇죠. 일도 하고 맞습니다. 이야기도 하고 소식도 전하고 네.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맞아요. 동네 빨래터다. 그래서 한국도 그랬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냥 시골로 가게 되면 네. 남자들이, 그러니까 시골은 특별하게 목욕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 가게 되면 어떤 구간은 규정을 했어요. 이 구간에서는 남자들이 이제 목욕을 하는 곳이에요. 아하, 네. 그럼 또 이 사실 강은 흐르잖아요. 그럼 네, 위에 네, 가게 네. 되면 여자들도 전문 목욕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또 어떤 곳은 전문 빨래를 하는 곳으로 지정을 네. 해서 지금 보면 굉장히 지혜롭게 그 강에 따라서 네. 이 시골의 분들이 그거를 나누어서 어떻게 썼던 그 기억이 납니다. 예,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빨래터의 기억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어제 그리고 누구네 집서 어떤 일이 있었대더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생활의 정보도 거기서 다 주고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빨래터에 항상 방망이가 있었거든요. 네네. 지금은 사실 우리가 방망이를 쓰지 않는데 네. 그때는 이 방망이가 빨래터에 가면 다 가지고 와서 이거 두드리고 그럼 또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도 그랬지만 집에서 이거 빨래 방망이가 또 다리미 역할을 하잖아요. 네, 다듬이질을 해서.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정겹고 저는 또 이제 동포들이 모여 사는 동네 이제 시골 동네이기 때문에 한쪽 분들하고 너무 달라요. 한쪽 분들은 더 방망이를 안 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분들도 분명히 시내가에서 빨래를 했겠지만 이 교포마을하고 완전히 다른 풍경.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포마을 근처로 이사 오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왠지 같이 있으면 깨끗해지고 예, 예. 같이 있으면 흥이 나고 좀 네. 재미있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예. 그 동네 빨래터 얘기도 그렇고 이 샘물이 굉장히 좋았네요. 보니까 비누가 없이도 머리가 깨끗이 감아지고. 제가 어렸을 네. 때 그 할머니 바로
집 앞에 도랑이 있었는데 네. 채수를 아침마다 채수하고 이 닦는 거는 그쪽에 가서 하거든요. 너무너무 맑아요. 네. 그냥 눈을 이렇게 보면 밑에까지 모래알까 다 칠 정도로. 그리고 보이죠. 굉장히 작은 물고기가 있는데 네. 근데 그 물을 가끔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입안에 들어가거든요. 네. 달달해요. 네, 샘물이 아닌데도 굉장히 달달합니다. 네. 요즘도 그 한국에는 곳곳에 산에 이렇게 등산을 하다 보면 샘물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예, 그럼 꼭 마시고 가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왠지 좋은 물일 것 같은. 저도 이제 물 마시는 거 좋아하는데 네. 찬물을 사실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산에 가게 되면 그 옆에 바가지 있고 네. 사람들이 몰래는 목마르지도 않는데 누가 그걸 마시고 특별히 그 남성분들이 목소리 있잖아요. 마시고 너무 달달하는 그걸 네. 딱 하면 마치 뭐 술 한잔 하고 너무 맛있는 것처럼 하니까 나도 모르게 가서 이제 한 입 먹고. 근데 그렇죠. 확실히 생각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달달합니다. 샘물이. 네. 그런 달달한 고향의 추억을 써오신 성송권 씨 덕분에 저희도 마치 전천하 교수님하고 동네 빨래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재미있는 얘기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패티킴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고향 추억. 남쪽 나라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천하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연 중국 길림성 연길시 김청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그네뛰기 신나요? 라는 글인데요.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이번 학기부터 나는 그네 서클조에 들었습니다. 나는 원래 운동과는 거리가 멀기에 처음에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그네는 우리 민족의 전통 운동이라면서 한번 도전해보지 않겠는가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호기심이 동하여 그네를 배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참, 친구들은 그네라고 하면은 앉아서 누가 밀어줘서 흔들흔들 즐기는 걸로 하시겠죠. 아닙니다. 그네는 서서 하는 거랍니다. 처음 그네를 배울 땐 다리가 후들거려서 그네 발판에서 일어서지도 못했습니다. 쌍그네를 할 때도 흠미랑 같이 올라섰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쪼그리고 앉은 채 소리만 질러댔습니다. 그네 서클에 참가한 것이 막 후회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겁먹고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비웃을까 봐 두려웠고 운동한다고 좋아하시던 엄마도 실망시켜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시작한 그네가 내 마음을 싹 가져갈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겁이 점점 사라지고 재미를 느끼게 됐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네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네는 우리 민족 여자들의 민속놀이의 하나로 남자들의 씨름과 함께 단오대 대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작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못해도 허허허 웃으시고 다시 거듭해서 가르쳐 주시곤 한답니다. 또 우리의 체력을 올리기 위해서 매일 아침에 운동장을 3바퀴, 오후에 서클이 끝난 후에는 10바퀴나 달리게 합니다.
처음에는 목에서 겨울내가 확확 나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별로 숨차지도 않고 거뜬히 달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서클 시간이 은근히 기다려지곤 합니다. 하여서 하악하기 바쁘게 그네터로 달려갑니다. 선생님의 가르침 아래 이제는 3m 반 높이의 방울을 거의 찰 수 있게 되었답니다.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은 딸랑딸랑 방울을 올릴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아 다가올 겁니다. 아마 이렇게 목표를 향해서 하루하루 진보하는 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나 봅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하늘로 싱싱 날아올라 방울을 차는 내 모습을 그려보면서 오늘도 나는 그네터를 향해 달려갑니다. 라는 글입니다. 아, 이제 춘향이처럼 그네 탈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어렸을 때는 제 기억에 지금은 한동안 사실 보진 못했는데 학교마다 그네가 있습니다. 그네도 다양한 그네. 네. 밧줄로 하는 지금 시합의 용으로 진짜 그런 그네가 있고 또 아이들 놀 수 있게 만든 그런 철 그네도 있고 예. 다양한 그네가 있어서 어릴 때부터 그 전속 학교 그 안에는 항상 그네하고 노는 애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앉아서 그네 타는 게 아니라 네. 서서. 네, 그것도 예. 이제 혼자서 그네를 하거나 아니면 뭐 둘이 같이 하는. 네. 근데 그거를 어릴 때부터 할 때는 무섭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한동안 안 하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제가 남원에 놀러 갈 때 춘향 네네네. 그 그네, 거기 가셨군요. 그 그네는 너무 길더라고요. 길어서요. 네, 길어서 힘을 이제 한동안 안 하니까 힘을 해도 멀리 좀 못 가는데 네. 조금 올라가니까 이제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어릴 때 기억에 잘 타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렇죠. 특히 또 이렇게 단오날 같은데 네. 한복을 입고 타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그냥 막 천사처럼 막 날아오르시기도 하고. 한복 입고 그네 타는 여자와 한복 입고 그 널뛰기 네. 하는 이분들이 제 어렸을 때는 그 단오 때 되면 총각과 처녀들이 자기를 제일 뽐내는 날이라고 그렇죠, 저는 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 작은 이모가 저보다 나이 딱 12살 띠동갑인데 그 이모가 이제 그네를 그 지역에서 3등 해서 마선이라고 얘기하는 재봉틀 있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사실 이전에 시집 갈 때 어떻게 보면 큰 그 가전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그걸 타는데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은 남자들이 와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네. 보면서 여기 잘 타는 그분을 이제 막 좋아하고, 그럼 또 남자들은 씨름하죠. 네, 씨름하거나 뭐 이런 뭐 축구 차거나 이런 데 가서 여자분들도 응원을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분을 이제 고르고 네. 그런 기억이 나네요. 예. 김청 학생 아마 지금쯤은 훨씬 더 그네를 잘 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근데 이제 겨울이어서 이제 뭐 눈도 내리고 그래서 조금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조심 탔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예. 또 여기 말 중에 하나가 네. 민족의 어떤 문화라해서 무서운데 도전하는 것도 예. 저는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학교마다 이런 그 서클 활동이 아주 다양하게 있는 모양이에요. 네. 학교에서는 사실 민족종의 글, 문화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체육 행사까지 거의 민족학교라면 다 열심히 진행하지 않을까. 제가 어렸을 때는 많이 그랬는데 네. 좀 크고 나서는 학교를 많이 안 가봐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지금 진행한다는 걸 봐서는 민족의 문화가 계속 유대를 하는 이유가 학교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김청 학생이 내년 단오 때쯤 되면은 그네 열심히 타갖고 딸랑딸랑하고 방울을 울리지 않을까. 네, 기대합니다. 그 소식 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소프라노 김영자가 불러주는 그네 들으면서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듣고 계십니다. 동포 사회의 새로운 소식을 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듣는 순서죠. 통신원 리포트. 자,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살린 지역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타지키스탄에서 태권도 부흥을 위한 대회가 열렸다면서요? 제22회 주 타지키스탄 대한민국 대사대 태권도 대회가 지난 12월 9일 그리고 10일 양일간에 걸쳐서 타지키스탄 수도 두샨베에 있는 카스리 실내 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주 타지키스탄 대사관과 타지키스탄 태권도 연맹이 공동 주최한 이 대회는 타지키스탄 전역에 거주하는 400여 태권도 수련생들이 참가했습니다. 대회는 겨루기와 품새 부분으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었고요. 대회 둘째 날 치러진 어린이 품새 대회는 대사관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과 후 태권도 교실 학생 11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참고로 타지키스탄 태권도는 독립 후 수년간 지속된 내전으로 인해 침체 인도를 겪어왔었습니다. 권동석 주 타지키스탄 대사는 이날 대회 축사에서 지난 11월에 처음 개최된 두샨베 시당대 태권도 대회와 이번 대회가 타지키스탄 태권도 부흥을 위한 전기가 됐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고려인 기업인이 한국에 카자흐스탄 아이스크림 공장을 세울 예정이라면서요? 네. 이 사업의 주인공은 바로 알마티 고려민족중앙회를 이끌고 있는 신안데이 회장입니다. 지난 11월 초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린 KBS 한민족 시험수비시상 및 축하 공연 당시 고려인 사회의 문화와 한국어 보고를 위해 애쓴 공로를 인정받아서 KBS로부터 KBS 공로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 알마티시 어른이기도 한 신안드레이는 최근 카자흐스탄 기업인들과 함께 한국에서 열린 경제 포럼에 참가하여 농업과 식품 산업의 양국 간 공동 프로젝트를 협의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주목을 끈 것은 바로 한국의 카자흐스탄 아이스크림 공장을 건설한다라는 내용을 담은 협력 양해각서를 제기한 것이었는데요. 이 같은 내용은 바로 카자흐스탄의 KBS에 해당되는 하바르 TV, 이 하바르 TV의 간판 뉴스인 하바르 24를 통해서 현지에 보도되었습니다. 네. 하바르 24는 올 10월까지 카자흐스탄과 한국 간의 무역액이 5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한국 돈으로 한화로 하면 약 6조 원을 넘어섰다고 전했는데요.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인 아르스타노프 누르갈리는 올 상반기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투자 규모가 7억 1,700만 달러로 증가했다고 밝히고 신안드레이 회장이 이끄는 신라인 그룹이 한국의 카자흐스탄 아이스크림 공장을 세우는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신라인 그룹은요, 중앙아시아 최대의 아이스크림 생산업체인데요. 지금 현재 아이스크림뿐 아니라 종합식품 회사로 성장해 가고 있고요. 또 내년부터는 카자흐스탄에 한국의 CU 편의점 500개를 개점할 예정입니다. 네, 아주 반가운 소식이네요. 자, 오늘 카자흐스탄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올 한 해 좋은 소식 발빠르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내년에도 좋은 소식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러시아 사할린으로 가볼까요? 배순신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할린 한국교육원이 올해 개원 30주년을 맞았다고 하는데 기념식이 열렸다면서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세요. 네, 지난 12월 8일 유른사할림시 사할림 한인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사할림 한국교육원 개원 30주년을 축하하는 뜻깊은 기념식이 열렸는데요. 이날 기념식에는 주 유른사할림 경사출장소 박상태 소장, 사할림 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 초년권 사할림 한인 유른사할림 시 한인 회장 등 많은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7대 사할림 한국교육원장을 지낸 장문찬 현 첼야빈스크 대학교 교수와 이재현 현 하바rov스크 교육원 원장이 참석하여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에트나스 아돈 예술학교 학생들이 한국 전통무용 북춤으로 시작된 기념식은 귀빈들의 축사, 개원 30주년 기념 문예 콩쿠르 입상자 시상, 원로 교사, 권경자 선생님을 비롯한 한국어 교육 관계자들에 대한 감사패 전달, 정승훈 원장의 감사 인사 순서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행사 도중 축가 공연을 해준 에트나스 아돈 예술학교 학생들은 그리고 K-POP 축제에서 입상한 깔사급 제2학교 댄스팀, 깔사급 제4학교 졸업생 브라즈노와 알료나, 체보라스카 유치원생들도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네, 이 사할린 한국교육원이 어떤 곳이고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사할린 한국교육원은 1993년 12월 12일 윤사할린스키 미리아나바 거리 19화 제21학교에서 처음 문을 열었고 2006년 12월 29일 현재 한인문화센터로 의존해온 이래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할린 한국교육원은 사할린 동포들과 러시아인들에게 꾸준히 한국어 교육을 실시해 연 7천여 명의 수강생을 배출했습니다. 사할린 한국교육원은 한류 영향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한국어 수강생들의 수요와 요구에 부응하고자 한국어 강좌, 한국문화반 개설 및 운영뿐만 아니라 사할린 국립대학교 한국어과 동양김나제, 제2김나제, 제23학교, 깔사급 제2학교와 제4학교, 에트나스 아돈 예술학교, 체보라스카 유치원을 비롯하여 각 지역의 한글 학교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어 능력 시험을 주관하여 한국 유학이나 취업 후만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정보 제공, 상담, 현지 적응 도움 및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사할린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즈노 사할린스크시 사할린 한인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사할린 한국교육원 개원 3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 사할린 한국교육원은 1993년 12월 10일에 처음 문을 열었고요. 2006년 12월에 현재 한인문화센터로 이전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사할린 한국교육원은 한인 동포들과 러시아인들에게 꾸준히 한국어 교육을 실시해서 연 7천여 명의 수강생을 배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류 영향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한국어 수강생들의 수요와 요구에 맞추어서 한국어 강좌 또 한국 문화반 개설 이런 한국어과를 열어서 공부를 하면서 각 지역의 한글 학교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날 행사는 에트노스 아동예술학교 학생들의 한국 전통 무용 북춤으로 시작이 됐고요. 귀빈들의 축사, 개원 30주년 기념 문예 콩쿠르 입상자 시상 그리고 한국어 교육 관계자들에 대한 감사패 전달 또 원장의 감사 인사 순으로 기념식이 진행이 됐다는 사할린 지역의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집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여보 들려? 우리 장 보러 언제 가지? 아니 어제 마트에서 장 잔뜩 봤는데 뭔 장을 또 봐요. 그 장 말고 우리 이제 연말에 보러 가려면 장 봐야 되잖아. 작년에 산 거 있잖아. 그 텐트하고 담요는 있는데 이번에 다른 것도 사야 돼.
다른 것도 뭘 산다 그래요? 그냥 있는 거 써요. 내가 이거 봐봐. 이거 사야 될 거 리스트 뽑아서 내가 다 알아봤단 말이야. 이거 봐봐. 그냥 알겠고 그냥 집에 있는 거 갖고 가요. 집에 있는 거 갖고 가자. 아니 그 집에 있는 건 있는 거고 그게 어떻게 갔지? 이제 우리 허리띠 꽉 졸라매야 된단 말이에요. 허리띠를 왜?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모르죠? 그 허리띠 그 물가 나도 알지. 아는 사람이 이거 보러 간다고 리스트를 그렇게나 많이 뽑았어요. 아니 일단 봐봐. 이게 다 필요한 이게 봐봐 필요한 거야. 봐봐 한번 읽어봐. 월급 빼고 다 올라서 우리 이제 진짜 허리 졸라매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허리띠 졸라맬게. 이렇게 재미없어. 그만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만 살게. 뭘요? 이 리스트를 봐봐. 일단 한번 보고 얘기를 해. 이거. 그러면은 난 안 갈 거니까 당신 혼자 가도록. 나 혼자 어떻게 가고 사람 많은 데를. 난 추운 것도 싫고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집에서 TV 봐야겠다. 아유 알았어. 안 사면 되잖아. 안 사면. 당신 혼자 가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도 안 사고 그 있는 거 그 텐트하고 담요만 가져갈 테니까 같이 가자. 응? 가자. 알았어요. 네, 남편이 이거 가겠다고 장을 보겠다고 하자 아내가 싫다고 하네요. 요즘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올랐잖아요. 그렇긴 합니다. 이것은 매년 12월 31일에서 이듬해 1월 1일로 넘어가는 자정에 종을 33번 타종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행사입니다. 네, 정확하게는 새해 직전에 카운트다운을 하다가 1월 1일 0시부터 33번 타종하는 형식입니다. 원래 이것은 제석 또는 대회일에 중생들의 108번뇌를 없앤다는 의미로 각 사찰에서 108번의 타종을 하던 불교식 행사에서 유래한 것인데요. 제야 또는 제석은 섣달 금음날 밤 어둠을 걷어내는 것으로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서울시 종로 2가에 있는 보신각종에서 종을 33번 치는데요. 보신각종 타종은 조선 태조 1396년부터 도성의 사대문과 사소문을 열고 닫기 위해 하루 2번 종을 쳐온 데서 유래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것이 본격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은 1929년 일본 경성방송국이 특별기획으로 정초에 이것을 생방송으로 내보낸 것이 시초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요. 매년 12월 31일 자정을 기해 보신각종을 33번 치는 이것 행사는 1953년부터 시작해서 새해맞이 행사로 정착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섣달 금음날 밤 12시에 서울 보신각종이나 각 사찰에서 종을 울리는데요. 이것을 들으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제야의 종, 2번 학교종, 땡땡땡 3번 죄수종.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이현주 최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것은 보신각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사찰이나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유명한 곳은 역시 보신각이죠. 12월 31일이 되면은 추위를 무릅쓰고 이것을 직접 보기 위해서 인파가 참 많이 몰려드는데요. 저는 텔레비전에서 이것을 보면서 새해를 맞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랬고요. 동포 여러분 계신 곳에도 이것 행사를 하는지 궁금하네요. 이것에 대한 추억이나 동포 여러분의 새해 맞이, 새해 소원 행복우체통으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도 적어주시고 행복우체통의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KBS 콩으로 정답을 보내실 때 잊지 마시고 연락처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려인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가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광주 고려인 마을에서는 크리스마스 어떻게 보내셨나요? 예, 이제는 뭐 크리스마스가 뭐 우리나라에서는 예전부터 그랬고 고려인들도 소련이 붕괴된 이후로는 이제 크리스마스를 밀접하게 접하게 돼서 많은 분들이 크리스마스 때는 트리도 장식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연말 연시를 보내는 이 어떤 즐거운 행사로 자리를 잡았지요. 그래서 광주 고려인 마을에서도 많은 고려인들이 크리스마스 때 네. 뭐 나름대로 네. 집안에 조그만 트리도 만들고 선물도 주고받고 그 어떤 동화 속에 그 들어간 분위기로 예. 아이들이 즐거워하지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즐거운 지금 분위기로 크리스마스를 지금 보냈습니다. 네. 그 여파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요. 예. 자, 이런 기분 쭉 이어가서 올 2023년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했으면 좋겠네요. 지난 시간에는 고려일보 100주년 기념 행사와 더불어서 김병학 관장님께서 이제 카자흐스탄 지역에서 고려일보 100주년 기념 행사에서 표창까지 받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려일보 100주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주세요. 예. 고려일보 이 100주년이라면 참 그 해외 우리 동포 역사상 네. 가장 뜻깊은 어떤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국내에도 그 신문이 100년이 넘는 신문이 그렇게 몇 개 안 되거든요. 1919년 3.1운동 이후에 일제가 문화정치를 표방하면서 1920년부터 우리가 조선일보, 동아일보 같은 신문들이 발행이 됐지요. 그런데 해외에서는 물론 해외 동포들이 이전에도 뭐 오래전부터도 신문을 여기저기서 간행은 했습니다만은 이게 오랫동안 지속된 적이 없습니다. 다 짧게 중단이 됐죠. 네. 그런데 1923년 3월 1일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에서 3월 1일이라는 신문으로 제5로 창간된 이 신문, 그리고 이제 이게 4호부터 선봉으로 바뀌었는데 연해주 전 지역의 고려인들의 모든 이 정보를 아우르면서 가장 대중적으로 읽혔던 이 신문은 고려인이 아니라 우리 해외 동포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고려인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에도 이게 끊기지 않고 네. 다시 이어져서 100년을 척박한 중앙아시아에서 사실은 강제 이주 이후에는 우리 한반도와 이 중앙아시아가 물리적으로 완전히 단절됐고 지금 같은 교통통신이나 모든 이런 게 단절됐던 그 상태에서도 그런 황무지에서도 모국어를 지켜온 그런 신문으로서 해외에서 가장 오래됐다는 거, 이건 정말 대단히 네. 어떤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 신문이 고려인들의 어떤 정신의 구심점으로서 100년을 이렇게 유지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뭐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뿐이 아니라 우리 한민족 전체가 자랑스럽고 여기고 축하를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고려일보 100주년 맞으면서 지난달에 카자흐스탄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열렸다고 하는데 간단히 좀 소개해 주세요. 예, 거기서 열린 행사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이제 11월 21일에 오전에 거기에 이 친선회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친선회관에서 국제 미디어 포럼 행사, 그러니까 거기에는 CIS 지역의 고려인 관련 이 언론인들이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그리고 한국 이 나라의 그 언론인과 학자들이 모여서 또 거기에는 전 현직 기자들이 다 참석을 한 가운데 네. 고려일보에 헌신한 전 현직 기자 51명에 대한 표창과 함께 미디어 포럼, 이 신문의 역할과 사명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이 있었고요. 또 그날 저녁에는 공화국회관, 그러니까 객석이 2,700석입니다. 네. 가장 큰 이 규모가 큰 이 회관인데 거기에 입추의 여지가 없이 빈자리가 거의 없이 꽉 차 있는 거기에 모든 이런 고려인들이 다 모여서 그 가운데 축하 행사를 했죠. 그래서 그날 축하 행사는 고려인 그 100년 역사를 여러 가지 그 영상과 또 어떤 짤막한 연극 공연, 뮤지컬 이런 여러 가지를 조합을 해가지고 1부 행사로 고려일보를 기리는 공연을 했고 2부 행사로
고려인의 이 각종 이 가무단이나 이 합창단들이 와서 이렇게 모국어, 가무, 춤과 노래로 이렇게 장기자랑을 하는 그러한 순서로 진행이 됐습니다. 예, 이날 공연에서 불리웠던 고려 아리랑 김병학 관장님이 노랫말을 만드신 거라면서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저도 참 뜻밖이었는데요. 네. 전 뭐 그 시나리오나 그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고려인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합창단을 만들라고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네. 거기에 세계 고려인 합창단, 그러니까 그 고향 합창단, 비단길 합창단, 그리고 에델바이스 합창단, 이 세 개 합창단 7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였고 또 독창 가수가 나와서 고려 아리랑을 힘차게 이렇게 불렀는데 정말 너무나 저로서도 감동스러웠고요. 예. 또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2년 전에 이 노래를 작곡하신 이 한야코브 작곡가, 이분이 코로나로 돌아가셨는데 예. 이분도 참석하셨으면 대단히 감동스러워하셨을 것인데 참 이렇게 기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예. 이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 전시관에서도 고려일보 100주년 전시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가 국내에서 어찌 보면 유일하게 또 첫 스타트로 네. 3월 1일에 그러니까 정확히 창간된 날짜에 맞춰서 네. 3월 1일에 고려일보 창간 100주년 기획 전시를 열었고요. 또 그 관련해서 5월에는 CIS 지역, 그러니까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의 이 고려인 언론인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언론 포럼을 여기서 개최하기도 했죠. 예. 앞으로도 이런 행사는 계속 되겠죠? 당연히 계속 이어나가야죠. 네. 예. 이게 고려인 역사유물 전시관인데 그렇죠. 우리의 임무이자 사명입니다. 예. 자, 고려인 이야기. 오늘은 카자흐스탄과 한국에서 열렸던 고려일보 100주년 기념 행사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 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치환의 내가 만일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동패러